진짜? 응. 이제 안 살면 내일 학원에 와. 어? 그거로 하나 남으면 놔줘. 야, 잘못된 거 같아. 펜슬을 하나 주고 부족해? 5개 정도. 거기 몇 개 있어? 좀 많은 거 같아. 아 잘못 셌구나. 무슨 시간도 나오는 거 진짜? 무슨 어이 시간? 쌤, 줬잖아. 이거, 자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수학적 기능법이라는 단원을 공부하는데 여기에 주제가 2개가 있어. 자, 주제가 2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리라는 거고. 또 하나의 이제 주제가 수학적 기능법. 그러니까 이제 단원 제목이 이제 이거고 이 단원에서 다루는 주제는 그냥 2가지야, 2가지. 근데 이제 저 둘 중에 이제 저 밑에 거, 그러니까 두 번째 주제가 제목이 된 거지. 어쨌든 저 두 주제는 그냥 완벽하게 별개의 주제. 주제가 몇 가지라고? 2개라고 2개. 하나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주제, 하나가 수학적 기능법이라는 주제. 여기까지 괜찮지? 괜찮지? 주제 2개, 주제 2개. 근데 이제 그래도 단원을 묶어놓은 이유는 저 2개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뭐야? 귀납이라는 거지만 지금 귀납적 사고가 활용이 되어서 이제 그냥 단원을 묶어놓은 거지. 실제로는 서로 완전 별개의 주제. 아무 상관없어. 진짜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다는 말은 좀 그렇고 저 아이디어를 공유한다라는 그 공통점이 있고 사실 이제 별개의 얘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일단 이게 첫 번째 얘기. 그러면 귀납적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귀납은 누구랑 이제 우리가 비교가 되는 단어지? 연여. 오. 집에 보내주세요. 연역이 뭐야? 귀납이 뭐야? 귀납이요. 여러 개 딱딱딱딱 해놔갖고 이래서 이거 나고요. 어. 연역이요. 대전제 딱 한 다음에. 예. 오. 바보는 아니야. 자 어쨌든 귀납. 귀납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지. 세상에 있는 까마귀를 내가 다 찾아봤더니 다 시커멓대. 그럼 이제 까마귀는 까맣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귀납적 사고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연역적 사고는 까마귀는 원래 까매. 그리고 특수한 것들을 확인하는 거지. 그랬더니 까맣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아? 오케이. 어쨌든 약간 이제 러프하게 이야기하자면 경험적인 느낌. 자, 약간 이제 러프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개별적인 사실들로부터, 그러니까 특수한 개별적인 사실들로부터 일반적인 결과를 끌어내는 걸 귀납적. 연역적은 일반적인 사실로부터 특수한 걸 끌어내는 게 좀 더 연역적인 느낌이야. 오케이. 자, 여튼 이제 우리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쌤이 저기다 괄호를 해놨는데 결국 뭘 하겠다는 거지? 수열을 정의하겠다라는 얘기야. 근데 무슨 방법으로 하겠다는 얘기야? 귀납적인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말이야. 그럼 수열을 정의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를 이야기하겠다. 근데 어떤 수열인지를 오픈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 수열이 어떤 수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어떤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제 우리가 수열을 정의하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방법은 사실 일반은 우리가 수열 A에 대해서 A에는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수열이 어떤 수들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1, 3, 5, 7, 9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맞지? 100번째 항은 200 빼기 1이니까 199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반항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아.
괜찮아?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비교해서 나열이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내가 수열 얘를 나열해서 이렇게 썼다고 치자. 자,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저기에 뭐가 들어갈까? 아닌데? 쌤이 이거를 이렇게 쓰게 되면 어우. 이렇게 쓰게 되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n-2라고 써야 되는구나. 오타 이렇게 써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은 1, 3, 5, 7이 맞는데 다섯 번째 항은 계산하면 얼마가 돼야 되지? 24 더하기 9가 돼야 되니까 33? 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어떤 말인지 알겠어? 처음 4개의 항은 맞는데 다섯 번째 항부터는 달라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열은 수요를 정의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더라라는 얘기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거 말고 조금 더 어떤 경험적인 방식으로 나열이 아니라 이제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수요를 이제 깔끔하게 정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를 이야기하자는 얘기. 그리고 사실은 모든 수열이 일반항을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예전에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소수로 이루어진 수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이제 어떤 일반항을 쓸 수가 사실은 없단 말이야. 그때 얘기했지만 그 일반항 쓰면 그 사람 그 수학계 노벨상 필리상 받는다고 했잖아, 맞지? 그 쓰는 그 찾아내는 순간, 오케이. 그러니까 불가능하단 말 그대로.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때의 방법이 뭐냐? 바로 이제 귀납적 정의를 하겠다는 얘기. 그럼 귀납적 정의라는 건 뭔데?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수열을 구성할 건데 첫 번째는 처음 몇 항이고 두 번째는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 이걸 가지고 수열을 정의하겠다. 예를 들면 A1은 1이라고 잡고 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2 이렇게 잡자. 그럼 이 수열은 첫째 항은 얼마지? 1이지. 두 번째 항은 1에다 2 더한 거니까 3이.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또 2를 더한 거니까 5가 되는 거야. 네 번째 항은 여기가 여기에다 1을 대입하면 A2는 A1 더하기인 거지. A3은 A2 더하기인 거지. 이렇게 계속 이 규칙이 모든 이웃하는 항들에 다 적용이 되어서 어떤 항이 정해지면 그 다음 항부터는 계속 20단 수열로 이루어지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저 수열이 1, 3, 5, 7, 9 아까 이야기했던 요 수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과정 내에서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쓰일 건데 첫 번째가 일반항이고 두 번째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인 거야. 나열은 약간 그 한계가 있는 표현이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현이 이해하고 있어? 다시 귀납적 정의는 이제 뭘 통해서 정의하겠다고? 몇 가지를 통해서 정의하겠다고? 두 가지. 첫 번째가 처음 몇 항, 두 번째가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이야. 말이 좀 길잖아, 맞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간단히 전파식이라고 부르기도 해. 근데 이제 그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어떤 한자어 표현을 줄인다 뭐 이렇게 해서 용어를 줄인다고 해서 이제 이 점화식이라는 단어를 안 쓰기로 하고 요것만 쓰기로 했어. 그래서 사실 이제 말이 너무 길다, 맞지? 조금 긴 게 아니고. 그래서 보통은 쌤은 점화식이라고 할 겁니다. 오케이? 이때 이제 점이 그 점점의 의미야. 화는 화학할 때 화자야. 화학할 때 화자가 뭔지 알아? 될 화자야, 될 화자. 오케이? 그러니까 점점 되어가는 시기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수열이 주어지게 되면 처음 몇 항부터 이 점화식에 따라 쭉 나열해 나가면 수열이 완성되어가는 혹은 수열이 이제 어떤 수열인지 알게 되는 그런 수열을 그런 어떤
그 뭐지 식을 가리켜서 점화식이라고 불러. 괜찮니? 잘 이해하고 있어?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중요할 것 같아? 비납축 정리에서 민재. 처음 몇 항인지. 병시한다. 목을 잘라 이거나? 아니 생각해봐. 비납축 정리에서 처음 몇 항 하고 점화식 하고 중에 뭐가 더 중요해 보여? 좀 하시게. 원래 그 이렇게 이름이 뭔가 있어 보여요. 그렇지 않을까? 맞지?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처음 몇 항은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였고 이게 첫째 항 1이다 뭐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민지야? 좀 하시게. 점화식. 그렇지. 점화식이라고 부른다고. 오케이. 저 점화식을 아는 게 사실 중요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그럼 점화식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거든. 하나는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되는 점화식. 하나는 알면 좋지만 몰라도 상관없는 점화식이 있어. 근데 우리는 알면 좋지만이니까 웬만하면 알려고 했으면 좋겠다. 그거고 어쨌든 첫 번째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점화식은 반드시 알아야 돼. 말이 뭐지? 어쨌든 갑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뭐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것 같아? 반드시. 그치,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점화식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야. 이제 점화식을 우리가 이제 꼭 외워야 되는 편의상 기본 점화식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기본 점화식은 사실 이미 다 배웠어. 등차 수열에서 있었고 분기 수열에서 있었는데 일단 등차 수열에서의 점화식을 먼저 해봅시다. 우리 등차 수열에서 이런 관계식을 배웠거든. 어떤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정의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해? 등차 수열의 정의가 뭐였지? 일정한 수를 더해서 얻어지는 수열. 그러니까 n번째 항에다가 일정한 수인 d를 더해서 그 다음 항을 얻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정의를 그대로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만들어져. 괜찮지? 그때 이 d를 뭐라고 불러 우리가? 공차라고 불렀잖아, 맞지? 아 그러니까 이 점화식이 주어진 우리한테 정보를 두 개 가르쳐줘. 첫 번째는 이 수열이 등차 수열임을 가르쳐주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는 공차가 이제 d라는 정보를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저 점화식이 주어진 우리는 두 개의 정보를 얻는 거야. 첫 번째는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두 번째는 저 등차 수열의 공차가 얼마? d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1이 5래. 그리고 AN 더하기 1은 AN 마이너스 2래.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아 그러면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래? 등차 수열이래. 공차는 얼마? 마이너스 2. 그리고 첫째 항은 5 이렇게 알려준 거야. 그러면 우리는 등차 수열 잘 알아 몰라? 이제 등차 수열 잘 아니 모르니? 지금 잘. 그냥 잘 모르는 거 맞죠? 그게 아직 안 배운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게 많이 질문 났어요. 그러니까 일단 뭔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시니 그러니까 그 모르는 내용일 것 같으니까 아니 우리 잘 알고 그 지식으로 문제를 풀자라고 하려고 했었어. 그러니까 의도를 정반대로 해석해서 잘못된 답변이 나온 게 아니었어요. 정치적 방법이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 잘못된 어쨌든 자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을 사실 알고 있으니까 그 수열을 정의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 뭐라고 했어? 일반항이라고 했잖아. 일반항을 찾으면 사실 수열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고 했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 AN 쓰고 는 마이너스 2N 쓰고 더하기 7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주어져. 자, 주어져. 나보다 쌤 이렇게 차례차례 독일로 쓰러지는 겁니다. 자, 주어진 이제 수열이 저런 수열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저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번째 항이 얼마니 혹은 이제 저 수열의 뭔가를 구하라고 하니 그러면 이제 그걸 구하는 게 여기서 요구되는 거야. 괜찮아?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등차 중앙에서 배운 점화식인데 등차 수열이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되면 가운데 거의 2배가 이제 그 앞에 거 뒤에 거 난 거랑 같다였거든. 그래서
요 점화식은 우리한테 알려주는 정보가 등차 수열이라는 것만 알려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1이 5고 A2가 7이라고 하자. 그때 이제 AN 더하기 1의 2배가 AN 더하기 AN 더하기 2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정보가 주어지게 되면 그러면 보니까 이 첫 번째 점화식은 항이 두 개, n번째 항과 n 더하기 한 번째 항 두 개가 있거든. 그럴 때 우리는 얘를 이항 점화식이라고 불러. 괜찮니?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를 것 같아? 항이 몇 개 있지? 세 개 있어. 그러니까 AN 더하기 1, AN 더하기 2, 세 개가 있단 말이야. 세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화식을 3항 점화식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3항 점화식은 보니까 처음 몇 항이 몇 개 주어졌어? 두 개 주어지고. 오케이? 2항 점화식은 처음 몇 항을 몇 개만 줬어? 한 개만 줬지. 그러니까 하나만 정해지면 나머지 하나가 결정되는 구조라서 그래. 근데 세 개가 모르면 세 개가 주어져 있으면 몇 개를 알아야 한 개를 구할 수 있어. 두 개를 알아야 한 개를 구할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3항 점화식은 처음 몇 항이 두 개 주어지고 두 개 주어지게 돼 있어. 괜찮지? 만약 4항 점화식이면 처음 몇 항이 몇 개 주어지겠어? 세 개 주어지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제 뭘 알 수 있는 거지? 이 식은 뭐만 알려준다고? 등차 수열이라는 정보만 준다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슨 정보를 얻은 거야? 이 점화식을 통해서 아, 수열 A는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정보를 얻은 거야. 그러면 첫째 항이 5고 두 번째 항이 7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아, 그러면 A에는 공차가 2라서 2n 더하기 3이구나 이렇게 이제 일반항을 쓰겠다는 거지. 괜찮니? 이게 등차 수열에서 요구되는 정보. 자, 우리 기본 점화식은 이제 꼭 외워야 된다고 했잖아, 맞지? 충분히 외울 수 있겠지? 자, 이제 이 2항 점화식이 있고, 요 3항 점화식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등차 수를 나타내는 이 기본 점화식이 되는 겁니다. 현이 질문 있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도 있겠지. 등비수열의 정의가 뭔지 혹시 기억해? 일정한 수를 곱해서 얻어지는 수열이 등비수열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AN 더하기 1은 AN 곱하기 R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면 이 정보는 우리한테 몇 가지를 알려주냐면 똑같이 아까 저거랑 똑같이 두 가지를 알려줘. 무슨 수열이라는 것과 등비수열이라는 정보와 공비가 얼마다라는 정보를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A1이 4다. 그 다음에 AN 더하기 1은 2분의 1 AN이다.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수열은 어떤 수열이라고? 첫째 항이 얼마? 4. 공비가 얼마? 2분의 1인 등비수열이라는 얘기를 해준 거지. 그러면 일반항을 구하면 AN은 4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쓰고 그 다음 문제를 풀어가는 거지. 괜찮아? 자, 그러면 혹시 등비 중앙에서 본 점화식 혹시 기억하니? 아까 등차수를 어떻게 하겠냐면 가운데 거의 2배가 양 사이즈의 합과 같았거든. 등비수열은 뭐였지? 가운데 거 제곱한 게 양 사이드 둘이 곱한 거랑 같은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점화식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얘는 뭘 알려준다고? 주어진 수열이 등비수열이라는 정보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야. 괜찮니? 오케이. 자, 예를 들어 A1이 2이고 A2가 -3이라고 하자. 그리고 나서 점화식이 주어지기를 AN 더하기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더하기 2가 성립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한다고? 이 식을 보고 너는 등비수열이구나. 첫째 항은 6이네? 얘 -3 되었어? 얼마 곱한 거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한 거지. 그럼 공비가 -2분의 1 등비수열이구나. 따라서 A는 6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이구나 하고 문제를 탁탁탁
풀기 시작하는 거지. 괜찮니? 괜찮아? 근데 이제 물론 이 식을 꼭 이렇게 주는 건 아니고 얘를 이렇게 줘도 사실 똑같은 식이지 맞지? 혹은 이 식을 an 더하기 1 빼기 an은 an 더하기 2 빼기 an 더하기 1 뭐 이렇게 쓰기도 해. 그러니까 이 식이 어쨌든 이거 두 개가 기본인데 저걸 조금 다르게 쓰기도 해. 혹은 한쪽으로 전부 딱 몰아버리기도 하고.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근데 그런 것도 전부 다 같은 점화식의 다른 표현에 불과한 거야. 수를 잘 이해하고 있어. 자, 그러면 쌤이 지금 282쪽에 있는 얘기를 강의노트 기준으로는 108페이지, 109페이지에 있는 얘기들을 한 겁니다. 그 661번이랑 662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84쪽에 661번, 66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661번, 661번은 그냥 다 노가다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항이나 처음 몇 항을 가지고 나열해서 네 번째 항을 실제로 계산을 해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는 A1이 2고 AN 더하기 1이 2AN 더하기 3이잖아, 맞지? 그러면 A2는 2배 A1 더하기 3이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하면 7이 나오는 거지. A3는 2배 A2 더하기 3이니까 여기다 7을 집어넣으면 17이 나오는 거지. A4는 2배 A3 더하기 3이니까 여기다 17을 집어넣으면 37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일일이 다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계산하는 겁니다. 이제 질문 있어? 쌤 궁금한 게 여기는 이주 줘줘야 되잖아요. 나중에 나와주면 A가 지금 마이너스 1 나오잖아요. 근데 A가 1 주고 그러면 맞아. 저 A2가 0인 거야. 그럼 다시 거기다가 2를 대입하는 거지. 맞아. 근데 A4가 0이라고 써야지. 너가 구한 건 A4잖아, 그렇지? 이 폭분이 복수해서 답을 적어야 돼요. 그냥 그 A4를 써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걸 구했어. 응. 응. 2분의 1분의 1 해야지. 그럼 그거 얼마인데? 그걸 간단히 해야지. 간단히 해주면 분모자 2곱. 분모 분자 2를 곱하고. 그러니까 너 습관이 안 좋은데 이렇게 써야 돼. 그래야 구별이 되지. 이렇게 곱하라. 그럼 어떻게 돼? 2죠. 이렇게 하는 거. 네, 62번이에요? 응? 62번. 응, 62번까지. (62번은) 이제 점화식을 보고 무슨 수열인지 알아보고 그 수열에 맞는 일반항 구하는 방법을 적용하라는 얘기지.
62번은 이거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수열인지 알아보고 이걸 보고 아 너는 등차 수열 2구나 공차는 마이너스 2구나 그래서 일반항 쓰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보고 아 너는 등차 수열이구나 봤더니 공차가 2네 이렇게 푸는 거죠. (661번은) 나열해서 이제 그 항을 찾는 항의 값을 찾는 거고 일반항을 구하는 게 아니라 62번은 이제 점화식을 보고 무슨 수열인지 알아보고 이제 그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그 원래 알고 있던 내가 등비 수열이나 등차 수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기를 바라는 거. 그러니까 62번에 1번은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아 공차가 4구나. 그럼 첫째 항 알고 공차하니까 일반항 구하면 되지. 이렇게 푸는 거지. 쌤. 무슨 이건 답을 어떻게 써야 되나? 이렇게. 이거하고 똑같은 문제야. 숫자만 바뀐 거잖아. 쌤. 62번 거잖아. 4가 늘어나면 저거 써줄 때 거는 AN은 어떻게 써줘야 될까? 너 득자수를 숙제 안 했어? 진짜 잘 쓰죠? 해봤는데?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 PC. 등차수 일반은 구하는 거. 근데 이거는 복습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원래 이제 그 등차수열 일반은 공식이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첫째 항이 5고 공차가 마이너스 2였으면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면 그냥 일반항 보이긴 해. 쌤이 이렇게 구하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저기에 대입하면 일반항은 다 보이죠. 나 같은 경우는 스킬 팽팽히 잘 해가지고 등차수 일반항 구하는 방법 까먹었어? 자 봅시다. 그 등차수 일반항 구할 때 쌤이 이거 어떻게 한 거지? 등차수의 일반항은 n에 대한 몇 차식이지? 1차식이지. 그리고 그때 1차항 개수가 공차야.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n 이렇게 쓰고 첫 번째 항이 5가 돼야 되니까 1 넣었을 때 5가 나오려면 더하기 7이 필요하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 662번의 1번은 이제 점화식이 an 더하기 1 빼기 an이 마이너스 4라고 주어졌으니까 얘는 등차수리고 공차가 마이너스 4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an은 마이너스 4n 더하기 이렇게 쓰는데 플러스 4고 4구나 땡큐 4n 이렇게 쓰고
그다음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오려야 되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쓰면 되지. 이게 답인 거야. 그 다음에 등비수열 일반항은 뭐지? 등비수열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이게 등비수열 일반항이거든. 근데 거기 점화식에 보면 첫째 항이 1이라고 주어졌지. 그 다음에 공비가 3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일반항을 쓰게 되면 A에는 1 곱하기 3의 n-1제곱 이렇게 쓰라는 얘기지. 세 번째 문제는 이제 그 점화식을 봤을 때 주어진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지금 공차가 마이너스 3이 되었으니까 A에는 마이너스 3n 이렇게 쓰고 1 넣었을 때 12가 나오려면 더하기 15가 필요하겠지. (4번은) 점화식을 보면 이게 등비수열이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고 여기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했으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아서 첫째 항은 5라는 사실을 알아서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 강의노트 109쪽을 다시 한번 봅시다.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점화식들 중에 쌤이 아까 기본이라고 쓴 건 이거는 지식으로 푸는 거. 이건 너희들이 전부 다 등차 수열을 알고 있다, 등비 수열을 알고 있다는 걸 바탕으로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아 이건 등차 수열이구나, 이건 등비 수열이구나 하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란 뜻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거기 그 109쪽에 중간에 예들 몇 개 봅시다. 첫 번째 예를 보게 되면 A1이 39고 그 다음에 AN 더하기 1 마이너스 AN이 2래. 거꾸로 썼네. 는 AN 마이너스 2구나. 그러면 얘는 무슨 수열이라는 사실을 등차 수열이라는 정보와 공차가 마이너스 2라는 정보를 알아보는 거지. 그러면 AN은 마이너스 2N 더하기 1 넣었을 때 39 나와야 되니까 40을 이렇게 쓰는 거지. 그리고 얘가 13이 되는 K를 한 번호를 찾으면 돼. 넘어가면 이제 28이 될 거고 는 2N이 2K가 되니까 K가 13. 14번째 항이 이제 항의 값이 13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N 더하기 1 분의 1는 AN 분의 1 더하기 2인데 이때 이제 이거는 사실 뭐냐면 역수가 등차 수열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를 치환해서 얘를 BN이라고 보고 얘를 BN 더하기 1이라고 보게 되면 이 식을 다시 쓰게 되면 BN이라는 수열이 첫째 항이 A1분의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아 그래서 BN이라는 친구는 BN 이렇게 되고 첫째 항이 A1분의 1이니까 A1이 1이거든. 따라서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다시 저렇게 역수가 주어지게 되면 치환하는 건 이제 중요한 접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BN을 AN분의 1이라고 잡는 순간 다시 BN을 AN분의 1로 잡는 순간 BN 더하기 1은 이 식의 양변에 N 더하기 1을 대입해야 되니까 AN 더하기 1분의 1이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요 점화식을 이렇게 고쳐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BN이라는 수열이 이제
공차가 2인 등차수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b는 2n-1 이렇게 쓰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얘가 an분의 1이잖아. 이거 둘이가 같은 거니까 역수를 취하면 an은 2n-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an이 2n-1분의 1일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k는 1에서 20까지 k는 1에서 20까지 ak 곱하기 ak 더하기 이걸 시키는 거지. 그러면 k는 1에서 20까지 2k-1분의 1 곱하기 2k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한 거지? 지난번 과제지. 지난번 과제 우리 분분수 계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둘의 곱이니까 1식에서 20 빼기는 2분의 1이 될 거고 2k-1분의 1 빼기 2k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웃 하나의 차의 형태로서 1 대입하고 20 대입하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1 빼기 41분의 1이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41분의 40이 되어서 41분의 20이 답이 됩니다. 지금 많이 어려워? 많이 어려워? 지우라? 너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고 있어? 사실 숙제를 했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형님 눈이 맞춰버렸네. 숙제를 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숙제를 안 했으면 매우 어렵지. 아니 어쩐지 싶더라고요. 명수는 어쨌든 근데 쌤이 이제 여기에 넣는 문제들이 당연히 예상하겠지만 보통 10번 초반대 문제들이에요. 이건 뭐 한 자릿수 번호구나.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 수열 그러니까 AN의 합인 SN이라는 수열이 등비수를 이루는구나 라고 알아보는 거지. 근데 그럼 S1은 얼마인데? 첫 번째 한까지 합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S는 얼마인데? 두 번째 한까지 합이니까 2가 되겠지. 그러면 SN이 등비수열이니까 SN은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한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2에 n-1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때 문제에서 A8을 구하라고 했는데 SN을 통해서 AN을 구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S8에서 S7을 빼도 괜찮지. 여기다 8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의 7제곱이 되어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의 7제곱이 되는 거지. 그다음 빼기 S7은 여기다 7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의 6제곱이 될 거야. 그러면 요건 계산하면 128이 되고 요건 계산하면 마이너스 64가 되어서 192가 이제 답이 되는 거지. 괜찮아? 지현이 잘 이해하고 있어? 특별하게 한 게 없습니다. 그냥 개념만 가지고 문제를 푼 겁니다. 뭔가 스킬 이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이제 기본적인 얘기들입니다. 다시
우리가 귀납적 정의라는 친구는 처음 여탕과 점화식을 이용해서 수열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처음 여탕은 그냥 값이니까 특별하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얘는 기본값으로 주어지는 거고 우리는 이 점화식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점화식은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쌤이 기본이라고 불렀던 등차와 등비에 대한 점화식은 지식을 가지고 푸는 거고 얘는 지식이 없으면 풀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가지면 됩니다. 근데 이제 기본 말고 이제 그 외 점화식들이 있거든. 근데 그 외 점화식들 중에서 우리가 그나마 좀 관심을 가지는 것들이 있거든. 이건 이제 알면 좋다. 알면 좋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뭐지 왜 여기 띄어쓰기를 했지? 이거는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말고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어. 이거는 이제 그냥 나열, 관찰, 규칙 발견이 교육 과정에서의 목표야. 목표. 애초에 모르는 걸 내려고 노력해. 사실 겪어보지 못한 걸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여기까지 진행을 한 거고 이제 이걸 할 거고 또 얘는 이제 문제 풀면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네. 어쨌든 이제 나열 관찰 규칙 발견하는 것도 경험 없이 그냥 무작정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도 조금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강의 노트 110쪽으로 갑시다. 근데 이 중에서 쌤이 그냥 지금은 두 개만 할 생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머지 점화식들에 대해서는 다음 턴에 진행할 때 그냥 알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두 개만 확실하게 합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am 더하기 1은 am 더하기 fn이 되죠. 이런 형태의 점화식이 주어지는데 이걸 다루는 방식은 뭐냐면 n에다가 n-1까지 대입한 후 이게 첫 번째 할 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를 이제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n에다 1을 대입하면 a2는 a1 더하기 f1이 나오고 2를 대입하면 a3은 a2 더하기 f2가 나오고 3을 대입하면 a4는 a3 더하기 f3이 나오고 얘를 쭉 대입해서 마지막으로 n까지 대입하게 되면 n-1까지 대입한다고 했지. an은 am-1 더하기 fn-1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세로로 이렇게 다 더하는 거죠. 그러면 좌변에 a2가 생기는데 우변에도 a2가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둘이 이렇게 지워지는 거예요. 얘네들 둘이 이렇게 지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워질 거고 이렇게 지워져서 좌변에는 am만 남고 우변에는 a1부터 f1부터 fn-까지 더한 게 나오거든. 이렇게. 근데 얘를 보통 이제 우리가 합은 간단히 쓸 수 있는 기호가 있으니까 시그마 k는 1에서 n-1까지 fk 이렇게 쓰는 편입니다. 이게 저 점화식 am 더하기 fn 꼴의 점화식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괜찮니? 예를 들어 봅시다. 거기 문제에 주어져 있는데 첫째 항이 7이고 a1이 7이고 a2가 아니 am이 m 더하기 1이 am 더하기 4인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러면 이 형태라는 걸 알아보는 게 우리가 먼저 할 일이야. 그러니까 괜찮지? 그러면
얘는 n에다 1을 대입하면 a2는 a1 더하기 4 곱하기 1이 되고 a3는 a2 더하기 4 곱하기 2가 되고 a4는 a3 더하기 4 곱하기 3이 되고 an은 an-1 더하기 4 곱하기 n-1이 되어서 얘를 세로로 다 더하게 되면 다 지워지고 남게 되는 건 an이고 a1 더하기 4 곱하기 이렇게 되니까 결국 얘는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에서 n-1까지 k 이렇게 된 거지. a1이 얼마였어? 7이었지. 그리고 4 곱하기 2분의 nn-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지? a10을 구하라고 했지. 이 7 더하기 4 곱하기 2분의 10 곱하기 9가 되는 거야. 약분은 2가 되고 1이 되고 얘가 180이니까 답은 187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이제 사실은 쌤이 바라는 건 다 지식을 알고 있어서 이걸 보는 순간 아 얘는 an 더하기 1 더하기 fn 꼴이니까 첫째 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fk다. n-1까지거든요. fk가 여기 있으면 4k가 되는 거지. 그래서 7 더하기 4 곱하기 이렇게 풀어서 한 줄 내지 두 줄 컷으로 해야 사실은 문제를 이제 깔끔하게 풀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사실 시험 때는 저렇게 풀었으면 좋겠다니. 근데 이 문제도 여기다가 알아야 된다고 썼어? 알면 좋다고 썼어? 알면 좋다고 쓴 거잖아, 맞지? 그냥 10번째까지 놔야 하면 10번째까지 그냥 하면 돼, 열심히. 그럼 187 나올 때까지 열심히 다 하면 돼. 그럼 답이 구해지겠지. 오케이? 사실은 용물이나 신일 정도 되면 숫자를 좀 덜 되는 경신 같은 경우 그럼 보통 10번째 항 구하라고 하고 창문이나 보통 일반 고등학교는 보통 7번째 항, 5번째 항 구하라고 시켜. 그럼 너가 다 해도 돼. 그래도 알았으면 좋겠다. 결국 식을 다룬 능력을 길러야 되거든. 언젠가. 그래서 사실은 이 풀이가 훨씬 좋다. 지식으로 풀기를 바란다. 근데 정말로 뭐 자기는 맞추는 거에 의의를 두겠다. 뒤에 어차피 어려운 문제 안 풀 거고 나는 시간 그냥 많으니까 시험 때 항상 시험 치고 나면 시간이 남는다. 그럼 저런 거 몰라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다음 시간이 애매한데 이거까지 하고 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요거 두 개가 한 세트거든. 이 친구랑이 한 세트야. 그러니까 더한다 꼴이 하나, 곱한다 꼴이 하나야. 풀이법은 얘랑 똑같아. 얘는 어떻게 한다고 했지? n에다가 1부터 n-까지 대입하고 변변 더한다 했어. 합일 때는. 저거는 변변 곱한다. 곱한다야. 얘는 n-1까지 대입하고 그러니까 A2는 A1 곱하기 F1 A3는 A2 곱하기 F A4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다 곱하게 되면 쌤이 그냥 먼저 지우고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좌변에 A2가 있고 우변에도 A2가 있는데 전부 다 곱하기로 연결된 거거든.
세로를 다 곱할 거라서 이제 A2랑 A2랑 약분되는 거야. A3랑 A3랑 약분되고 A4랑 A4랑 약분되고 AN-랑 AN- 약분되어서 AN은 A1 곱하기 F1 곱하기 F2 곱하기 F3 곱하기 FN-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괜찮아? 오케이. 얘는 사실 근데 저기 우리가 곱하기를 시그마처럼 간단히 하는 기호가 없잖아, 맞지? 그래서 그냥 저거는 저렇게 쓰는 게 끝입니다. 보면 거기 주어진 예를 보게 되면 A1이 1이고 AN 더하기 1이 4의 n제곱 곱하기 AN이에요. AN 곱하기 FN꼴로 주어진 겁니다. 그때 로그 루트 2에 A 10번째 항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방금 이제 지식을 얻은 거에 이용해서 AN은 어떻게 쓴다고 했어? A1 첫째 항 1 곱하기 그 다음에 F1부터 이걸 FN이라고 하게 되면 F1부터 FN-1까지 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4의 1제곱부터 4의 2제곱 4의 3제곱 4의 n-1제곱까지 곱하는 거죠. 근데 거듭제곱끼리 곱쓰면 지수끼리 다 한다니까. 얘는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얘는 2분의 n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A10은 4의 2분의 10 곱하기 9제곱 여서 4의 45제곱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얘는 로그 루트 2에 180제곱이지. 따라서 답은 181. 4의 45제곱은 2의 90제곱이고 루트 2의 180제곱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일이나 용문, 경신 같은 학교들에서 주로 저렇게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일일이 이걸 10번 곱해봐 진짜로. 여기다 1 넣고 곱하고 2 넣고 곱하고 3 넣고 곱하고 해봐. 그럼 이제 많이 불편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이제 다른 학교는 보통 그렇게까지 잘 안 됩니다. 많아봤자 7번째 하는 정도야.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았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쌤이 지금 막 너희 시험 이제 전에 가면 바뀔 수 있지. 알아본다, 맞춰본다, 여기 바뀌겠지. 근데 이제 그래도 알았으면 좋겠어.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 진짜.